미스테리한 괴담 자판기. 90년대, 2000년대를 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즐겨보거나 들어봤던 포켓몬스터. 아시다시피 포켓몬스터는 게임도 세대별로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게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으로 출시되기도 했던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오래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출시한 지 20년 이상이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포켓몬스터를 보면서 성장한 연령층은 20대, 30대 이상의 성인들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하겠죠.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아직도 현역인데다 부모 세대들이 즐기는 것을 자식 세대도 옆에서 구경하고 같이 즐기기 때문에 당연히 포켓몬스터 열혈 팬들은 꾸준하게 세대를 거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커서 들으니 독특하고 괴기스러운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드는 이 BGM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접하게 된 포켓몬스터 게임 1세대의 보러타운의 BGM인데요. 그 시절 공략 없이는 한참 헤매게 되던 시절이라 건물을 들락날락 하다보면 BGM의 앞부분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듣게 되어서 아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포켓몬스터 보러타운의 BGM에 관련된 오래된 괴담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보라타운의 소름 끼치는 BGM 때문에 괴담이 하나 생겼는데, 포켓몬이 처음 발매되었을 때 포켓몬을 플레이하던 아이들, 특히 헤드폰을 끼고 플레이하거나 7세에서 12세 사이의 나이를 가졌던 아이들에게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피, 불면증, 게임 중독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게임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는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70%의 아이들이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게임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포켓몬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보러타운 이상 게임을 진행한 세이브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게임에 대한 세밀한 분석 결과 보러타운의 BGM에는 성인의 완전히 발달한 귀에는 인지할 수 없는 음정의 톤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결과 이후 포켓몬 초기 발행 버전은 조용히 리콜되고 리마스터링된 보라타운의 BGM이 포함된 포켓몬스터로 재발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도시전설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주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기분만 좀 약간 나쁘게 한다는 정도로 갑니다. 이에 관련된 괴담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포켓몬 그린 버전의 초도 불량에서 발견되었다는 괴이한 주파수에 관련된 괴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와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에 만났다. 우리는 서로 학교에 게임보이를 가져와 점심시간에 가지고 놀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블루 버전을, 내 친구는 레드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여러 버전의 포켓몬 게임을 거쳤지만 배틀이 시들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연스레 대학에 진학하면서 우리는 소원해지게 되었다. 서로 간에 바빠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와 펄 버전이 발매되었고, 우리는 발매일부터 며칠 동안 다시금 와이파이 배틀을 벌이게 되었다. 거의 매일. 어느 날 내 친구는 오래된 레드 버전을 다시 플레이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실 다이아 펄 버전이 발매된 지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플레이가 시들해진 참이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하냐는 내 질문에 내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글쎄, 누구도 찾지 못했던 걸 찾고 싶어서? 내게 블루 버전을 플레이할 의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드 버전을 플레이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그와 말할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3주 뒤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무런 병증도 없던 친구가 기숙사에서 격렬한 발작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의 불운한 룸메이트가 방에서 즐겨 쓰던 헤드폰을 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으나 이미 늦었다고 한다. 최대한 빨리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가 만난 그 룸메이트에게 내 친구가 최근 보러타운과 그 배경음악에 이상할 만큼 집착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졸업한 뒤에 음향 기자가 되고 싶어 했던 내 친구는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 소리에 대해서는 제법 일가견이 있었다.
나에게는 들리지조차 않는 음을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룸메이트에 따르면 그는 보라타운에 다다르자마자 배경음악을 추출해내 이것저것 실험을 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그가 그린 버전 초도물량에서 찾을 수 있는 희귀한 곡을 발견했다고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는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BGM은 주파수가 달라.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빠진 게 있어. 뭔가가 섞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게임보이에선 작동이 안 된단 말이야. 대역폭이 너무 제한돼 있었어. 나는 그의 노트북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문서에 들어가 보니 나와 찍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라벤더 웨이브라는 파일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 플래시 드라이브에 옮겨 놓았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는 이 글을 쓰기 몇 주일 전까지 그 파일을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파일에 대해 알아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 나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 거기에 남겨진 마지막 코멘터리를 조사했다. 메타데이터 항목에는 바이노럴 톤, 필요한 주파수를 몇 개 넣어보았다. 이제 왜 보라타운 BGM이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BGM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도 알겠다 라고 적혀 있었다. 무섭긴 했지만 그가 쓰던 오디오 재생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니 이 파일을 재생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 플레이 횟수는 단 한 번뿐이었다. 웹상에서 음향 덕후와 상담한 끝에 그는 이걸로 거의 해결될 거라면서 내게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보내주었다. 이 비디오 파일은 내 친구가 남긴 오디오 파일을 앞서 말한 음향 분석 프로그램으로 재생시킨 것을 녹화한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나는 이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지 않고 있다. 내 최고의 친구 앤서니의 죽음이 아직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에 귀신 모양을 한 형상과 안농이 특정 주파수에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귀신 모양의 고스트는 차후 다루게 될 괴담의 소재이긴 한데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으시시한 고스트 옆에 안농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안농은 이런 라틴 문자와 물음표, 느낌표 모양의 형태를 띠는 포켓몬인데 언노운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듯이 여러가지로 수수께끼인 포켓몬입니다. 저 주파수에서 나온 모양대로 단어를 유추해보면 Live Now, 당장 떠나라는 단어가 되죠. 어떠한 이유로 게임 개발자들이 삽입했을지 모르는 이상한 장치입니다만 굉장히 오싹하네요. 음악에 이런 장치를 넣는 것을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오래전에 활동한 비틀즈, 레드제플린, 주다스 프리스트 등 활동했던 밴드들은 백워드 마스킹으로 서브리미널 효과를 주려고 했죠. 이처럼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뇌를 조종하려고 한 제작사 측의 음모는 아닐까요? 그리고 과연 친구 앤서니가 찾아낸 포켓몬 그린 초도 물량의 특별한 주파수는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정말 미스테리하고 괴괴한 포켓몬스터 보라타운의 BGM 편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외에도 포켓몬스터 괴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